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요즘에 댓글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미등기 18,000건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 치는데 이거 다 집값 띄우기 선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많이 다시는데, 사실 미등기 18,000건은 거짓입니다. 18,000건 밖에 안 될 리가 없죠. 제가 국토교통부 가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다 다운받아가지고 올해 거랑 작년 거 다운받아서 봤는데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값이 고점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떨어질 때 처음에 잘 안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미 8월부터 아파트 거래 평균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지에 따라서 평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공인중개사 업계에서 지수화하지 않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부동산원에서는 역대급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는 8월에 하락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사실 지금 오른다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떨어지는 것. 결국 부동산은 제일 중요한 건 황금성이라고 그랬어요.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인데 더 올라간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미등기 이야기 나오기 전에 최근에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됐죠. 최근 5년에 집값 담합이 굉장히 많았고 그 중에 수도권이 67%를 차지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 그나마 걸려가지고 신고된 게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절반이 담합이고 그 중에서 경기도가 3분의 1 정도, 서울이 5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인천도 10분의 1 정도 해가지고 요거를 다 더했더니 총 건수의 67%로 수도권에서 담합이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즉 집값 안 떨어지게 장난질 치는 거죠. 금매를 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떨어질 것 같아 보여요. 근데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금매로 내놓지 않으면은 내 거에 안 붙고 자꾸 다른 사람들 거에 붙으려고 그래. 내 거에 붙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금매를 내놨는데 거래가 자꾸 내 매물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더니 누가 내 매물을 허위 매물 신고했다고 한다. 그리고 내 개인정보 어떻게든 알아내가지고 전화해. 우리 단지 아파트 가격 너 때문에 떨어진다. 네가 주위에 피해를 주고 있다. 넌 공공의 적이다. 그러면서 공공의 적 같은 소리를 하죠. 실질적으로 공공의 적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띄워가지고 담합해서 못 내려가게 만들고 그들 때문에 주거비가 비싸져서 국가적으로 내수가 안 돌아가게 만드는 그 담합러들이 공공의 적인데,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이 어디서 더 심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뭐 명품 아파트 이야기 나왔지만 명품 단지들, 그 다음에 뭐 명품 동네 이러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야 되고 우리는 부자고 여기는 똘똘한 채고 부자들이 계속 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강남 쪽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심하죠. 집값 거품이 심한 곳일수록 더 장난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 말 믿고 음마 아파트 27억짜리를 사채 써가지고 24억 빚져서 샀다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이 과연 막 부자 동네고 사람들도 명품이고 대단하고 이렇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런 담합에서 가장 악질적으로 나와가지고 너무 악질적으로 나와서 몇 달 전에 기사화된 게 있었죠. 그게 서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 소유자만 단톡방 회원으로 받아들여놓고 회원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한 다음에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를 하고 공인중개사들에게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나왔다면 허위 매물을 신고해서 방해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급매물을 내놓은 매도자한테는 개인정보 알아내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도 항의하고 매도자한테도 항의하고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친 곳이 어디다? 서초구다. 명품 아파트라면요 가만히 냅둬도 명품이 돼야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단지 중에 한 곳이 아크로 리버파크. 거기 원래 가격 16억 17억대였는데 조합장이 뭐 했어요? 담합해가지고 싹 다 매물 내리게 한 다음에
다 20억 밑으로는 못 내놓게 했어요. 그래놓고 언론에 호가를 그렇게 올려가지고 언론에 제보를 하죠. 그래서 20억짜리 아파트다. 평당 1억 된다. 최초의 아파트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띄우죠. 공인중개사들한테도 그렇게 브리핑하라고 하고서 공인중개사들 중에서 1등으로 팔아먹은 사람한테는 내가 1억을 주겠다. 왜냐면 1등으로 팔아가지고 20억대 거래 딱 뜨면은 홍보하기 딱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변 공인중개사들 다 돌고, 심지어는 허위로 신고하라고 압박까지 넣었다고 합니다. 거기도 서초구죠. 이런 식으로 가격 띄우는 거예요. 근데 대출을 많이 내주게 되면 그 가격에 경쟁할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옷가게 같은 데서도 되게 마음에 드는 바지가 있는데 내가 첫 가게에 들어가서 봤어요. 몇 군데 더 돌아보고 싶죠. 근데 딱 거기서 마법의 주문을 외치죠. 이 사이즈는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게 되죠.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한 거죠. 수요가 많을 땐 통하지만 수요가 없어지면 안 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계에서 비싼 자동차들, 카푸어들이 턱턱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할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부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카푸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대출을 안 내주니까. 그런 것처럼 그만큼 대출을 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할 때 가격을 띄울 수 있을 트리거가 있어야 되죠. 그 트리거를 과거에는 무슨 짓거리를 했어요? 거래 신고해놓고서 나중에 취소했죠. 근데 신고하고 취소하면은 그때는 그게 국토교통부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 많이 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걸 했었죠. 거래 취소 신고까지 같이 신고 띄우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줄었어요. 그 대신에 했던 짓이 뭐예요? 거래 신고하고서 취소하면 뜨니까 신고해놓고서 그냥 냅두는 거죠. 허위 신고를 해놓고서 등기 끝까지 안 치고 냅두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시행을 했었죠. 미등기된 것까지 표시를 하겠다. 그게 작년부터 있었던 일인데 미등기한 거 표시하기 시작하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장난질 많이 못하는 대신에 오히려 또 다시 거래 취소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기사가 나온 게 미등기 18,210건, 이 중에서 4개월이 넘어간 게 1,400건 가까이 되는데 1,200건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죠. 얘가 잘못된 건지 통일을 해야지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4개월 이내가 태반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미등기가 가격 띄우기도 아니고 그냥 등기가 아직 안 된 것일 뿐이다. 물론 보통 4개월이나 잡는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6, 7월에 거래한 사람들, 왜 6, 7월에 거래가 확 몰렸을까요? 7월에 스트레스 DSR 시행한다고 해서 6월에 몰렸는데 6월 말에 9월로 미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7월에도 몰린 거죠. 6, 7월에 계약을 해야지 빨라도 8월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DSR 강화되기 전에 자금 내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벌써 10월이죠. 그러면은 그게 맞다면은 이미 등기를 빨리 쳤어야 되는데 아직도 미등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꽤 많다. 그리고 심지어 심각한 것은 623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미등기. 또 597일째 미등기. 이런 것들은 진짜 악재적인 거죠. 그리고 저 18,000건, 1,200건도 다 거짓이다. 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다 뽑아봤어요. 자, 전국 아파트 미등기 거래 취소 봤는데 10월은 아직 거의 없고 18,000건은 9월에 미등기 된 것만 하더라도 넘는다. 전국에서. 물론 9월의 거래량, 전국 거래량이니까요. 9월에 미등기 된 것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18,150건이 나왔다. 그러니까 9월만 18,000건인데 어떻게 전국에서 18,000건밖에 안 나왔다고 하냐. 그래서 1, 2, 3, 4, 5, 6, 7, 8, 8월이 3만 건 넘어갔고 9월이 18,000. 9, 10월. 다 더해봤더니 전국에 18,000건이 아니라 83,376건이 나왔다. 미등기만. 근데 자, 그래도 4개월까지는 빼주자. 얘네 떼고 들어갑시다. 얘네는 아직 진짜로 100% 미등기로 장난질 치는 건 아니더라도 아직 잔금 못 내고 신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4개월 넘어가면 등기해야 되죠. 계약해놓고서 한 내년에 등기 치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그 4개월 넘어가는 등기만 하더라도 5,300건이 넘는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거래 취소 띄우니까 다 미등기로 장난질 쳤는데 윤석열 정부 때 미등기도 띄워버리니까 다시 거래 취소로 장난질 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올해 드러난 전국 거래 취소만 하더라도 16,000건이 넘는다. 물론 저 중에 중복 취소도 있고, 근데 중복 취소가 저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중복 취소라고 우겼었는데 강남 서초에서 제일 많이 나왔죠. 거래 취소가. 그래서 중복 취소도 있고 실제 거래했다가 무산된 경우도 있겠지만 저 16,000건이 과연 다 그렇겠냐. 그 막상 까보면 다 나와요.
언론에서는 어떻게든 안 좋은 쪽은 규모를 줄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85,000건이라는 똑같은 지표가 나왔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라고 하면은, 언론에서는 이런 거는 늘려가지고 9만 건에 달해, 9만 건 육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매물 같은 경우라면요, 8만 건대, 이런 식으로 내요. 그러니까, 유리한 거는 늘리고, 불리한 거는 줄이는데, 이거는 줄여도 너무 줄이지 않았냐. 왜냐면 저 기사 뜬 뒤에 제가 조사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등기가 늘어나면 등기가 늘어났지 미등기가 7, 8, 9월에 미등기가 늘어날 리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고. 심지어는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거는 올해만 본 거죠. 근데 지금 올해 벌써 10월이에요. 작년 것 미등기. 아직도 작년 건데도 미등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 거래 중에서 서울만 따지더라도 미등기가 326건이에요. 아직까지 신고 안 됐다는 건 장난질 쳤다는 거죠. 대표적인 단지들 볼까요? 자, 갤러리아 포레.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91평. 거래 얼마가 됐다? 88억에 됐다. 이 취소는 중복 취소죠? 중복 취소 빼더라도 88억에 거래가 됐는데 아직 등기 표시가 없죠. 그 다음에 레미아 원베일리 당시 최고가 찍었던 57억 5천. 23년 9월 거래인데 아직 등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8샵. 여기도 53억 7천. 1층인데 53억 7천에 거래가 됐는데 등기 아직 없죠. 자, 반포주공 43억짜리였는데 등기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여기 47억 7,500 뜨기 전에 얘도 나는 굉장히 고가로 거래가 됐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런 거래들이 떴다. 아, 저거 초고가 아파트들 자금 마련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것들을 봅시다. 자, 헬리오시티 33평짜리 작년 12월 2일에 20억 7천에 거래됐어요. 이 당시 등기를 보면은 거래가 19억대나 18억대였는데 갑툭튀 20억 7천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등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반포자이 31억 7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33억 34억짜리가 9월과 11월에 거래를 해가지고 가격을 띄우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요거 아직 등기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거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겠죠? 아직 신고 못한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래들이 아니에요, 저건. 그래놓고서 저런 것들 붙으면은 추격 매수가 붙고 추격 매수가 붙으면은 신고가 찍었다. 왜냐면 신고가 찍었다고 해놓고서 추격 매수 붙이도록 만들잖아요. 대표적으로 기사에서 떴던 게 압구정 현대 115억짜리. 압구정 현대 115억짜리 그거 특수거래고 교환거래였죠. 그것도 작은 평형대, 같은 단지의 작은 평형대랑 교환거래하면서 둘 다 신고가 찍었죠. 신고가 찍을 때는 압구정 현대 115억이라는 기사가 엄청 떴으면서 그 교환거래라고 띄워준 것은 거의 뭐 잘 보이지도 않았죠. 압구정 현대 115억 찍었다. 기사 1면 첫 페이지에 나왔다면은 그 사실 교환거래했다 이거 저 구석에 이제 광고처럼 잠깐 찍고 넘어갔던 거죠.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 띄우는데 추격 매수가 붙을 수 있는 대출을 내주게 되면은 마지막 하나 남았다. 더 오를 거다.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겠지만 그때 들어간 사람들은 다 물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거래가 짱짱 잘 되느니 지금 거래 제일 잘 된다는 7월 8월에 2개월 연속 거래 3,000건이 넘게 나왔습니다. 낙찰 많이 되면 줄어야 되는데 2개월 연속 3,000건이 넘게 나왔어요. 그 전보다 늘어나고 있다. 경매 아직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이야 심리 잡아줘가지고 살 때 거래 경매 나오면은 그나마 그 낙찰가율로 낙찰이 되면 어느 정도 빚을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 그 가격에도 낙찰 안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비싸게 사놓고서 내 돈 다 날리고 빚만 남아서 경매로 넘어가는 거 얼마나 슬픈 일이냐. 저런 장난질에 속아가지고 비싸게 샀다는 게. 더 이상 이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수요도 없기 때문에 추격 매수도 붙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도 신고가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난질 치는 신고가에 우리가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